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교수의 길을 단념하고 생태적 농부, 생태적 목수, 그리고 생태적 의사가 되려는 저희 인생 2막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했던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1995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난 후 생태적인 식주의 생활에 대한 홀로서기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지를 마련해야 했는데요. 식주에 대한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했습니다.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했죠. 그리고 가족이 거주할 보금자리를 손수짓기 위해서라도 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강원도 일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았죠. 그 결과 저는 원주 근교 백운산 중턱에 지금 살고 있는 흙처럼 아쉬람 터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터입니다. 지금은 크고 작은 집들이 지어져 흙처럼 아쉬람을 이루었지만 처음 살 때는 이 터가 과수원이었습니다. 터 반대쪽에서 본 터의 겨울 모습인데요. 흙처럼 아쉬람 뒷산이 백운산입니다. 역시 겨울 풍경인데요. 땅을 살 때는 과수원이었는데 지금은 흙처럼 아쉬람에 크고 작은 흙집이 20채가 작은 생태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발 350m에 위치한 흙처럼 아쉬람에서 본 전경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 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려 했을 때 문제는 땅값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이 부족하여 이 땅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는 돈을 모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라는 돈을 벌기 위해 10년을 기다린다면 과연 10년 후에 그 땅이 지금 가격 그대로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아마 땅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도 땅을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출 이자만 갚을 수 있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 판단과 결정은 지금 돌이켜봐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23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하실 분들이 땅을 구입할 때 만일 돈이 모자란다면 저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터를 장만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인생 2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삶의 튼튼한 기초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의생활에 대한 자립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의 공부를 시작했죠. 농사공부입니다. 지금은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또는 자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나 그 당시만 해도 농사는 관행농업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농약과 제초제가 판을 치는 농사였죠.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들이 식탁에 오르는 농사였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태적인 농사에 관한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는 농업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한규 선생님의 자연농업이었습니다. 자연농업은 사무농법으로 무경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를 추구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농업입니다. 자연농업을 만나면서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연농업 기본 연찬 과정에 지체 없이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충북 괴산의 시골 어느 폐교를 개조한
자연농업 생활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실습은 전혀 없었고 이론 강의만 하였습니다. 자연농업 기본 연찬 수업을 듣는 그 일주일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산소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조한규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분이지만 한마디로 철학자였습니다. 농사를 이야기하시지만 몽매한 정신을 뒤흔들어 일깨우는 철학적 명강이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강의했던 나였지만 저분이야말로 진정 철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연농업에서 희망을 만났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자연농업은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식탁을 살리고 도시민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리는 생명의 농업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고맙고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자연농업을 만나면서 생태적 식생활의 자급자족에 대한 자신감과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연농업 덕분에 건강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농 또는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자연농업에 관심이 계신 분들을 위해 자연농업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충북 괴산에 있는 조한규의 지구촌 자연농업연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함안에 있는 자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적 주거 생활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집짓기를 공부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짓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이리저리 알아보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고 통나무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놓은 곳을 알았습니다. 충북 괴산의 어느 산골이었는데요. 공부 과정은 4주 연속 주말반 과정이었습니다. 즉시 전화로 수강 신청을 하고 새로운 배움에 대한 설렘으로 주말마다 괴산으로 갔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음악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에 들어와 선수 통나무집을 짓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주위 권유로 통나무집 학교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신나는 괴산행을 하면서 4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육을 마친 후 살림집으로서의 통나무집에 대한 저희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중에 25평 정도의 통나무집을 견학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벽체와 천장이 아주 우람한 통나무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 뭔가 모르게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살림집은 어머니 품속까지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늘 거주하는 보금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간이 넓은 통나무집을 짓는다면 실내 공간의 답답한 느낌이나 중압감이 들지 않겠지만 작은 공간의 살림집을 서양식 통나무 공법으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들르는 카페라면 모르겠으나 늘 거주하는 가족의 보금자리로는 적합치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생각에 행여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통나무집을 짓는 건축업자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집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집, 빨간 벽돌집, 서양식 목조주택, 서양식 통나무집, 조립식 주택, 한옥 기와집, 흙집 등 다양한 종류의 집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저는 흙집을 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흙집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좋은 집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적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흙집은 주로 흙, 돌, 나무 등 자연 소재로 집을 짓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건강한 집입니다. 그리고 자연 소재로 짓기 때문에
집의 수명이다 해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생태적인 집이라는 점에서 흙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문 시공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영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손수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저는 세 번째 방식, 즉 제 손으로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다음에는 흙집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전국 곳곳에 있었는데 흙집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죠. 새가 스스로 집을 짓듯이 벌이 스스로 벌집을 짓듯이 저 또한 내 손으로 직접 가족의 보금자리를 짓고자 했습니다. 저는 흙집을 짓기 위해 3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 그 준비 과정은 총 8단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자료 수집을 하였고요. 둘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흙건축 기행을 했습니다. 셋째는 살림집을 직접 설계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아주 작은 모형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필요한 자재를 직접 제가 산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집 짓기에 필요한 공구를 돈이 생기는 대로 하나 둘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고요. 여덟 번째는 골조에 사용될 목재를 틈틈이 제 손수 가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강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00년 5월 3일 본격적으로 흙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공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은 기초공사 사진입니다. 중고 포크레인을 그 당시 저는 600만 원에 구입하여 직접 작동을 했습니다. 기초 방식은 줄기초로 했고요. 포크레인으로 벽체 하단부에 해당하는 곳을 지하 1m 20cm 정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공관을 부지포로 감싸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유공관이라는 것은 배수관인데요. 주변의 물들을 유공관 구멍 안으로 유입시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수시키는 관입니다. 유공관을 도랑 쪽으로 연결시킨 후 돌과 모래와 물다짐을 했습니다. 기초공사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돌은 터에서 나온 돌들이고 모래값과 포크레인 기름값만 들은 셈이죠. 이 사진은 골조공사 사진입니다. 중목구조 방식으로 골조를 세웠습니다. 기둥과 도리 그리고 볼을 세우고 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벽체 골조를 이렇게 완성하고 그 천장 석가래를 걸고 다시 그리고 그 2층 다락방 골조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붕에 합판을 설치한 후 합판 후에 다시 방수 시트를 까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소나무 송판 노화로 지붕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제 혼자 보름 동안 지붕 노화 설치 작업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못 박는 총이 있어서 이 타전기로 박으면 금방 작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저는 그런 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망치로 그냥 3인치 한 못을 일일이 두들겨서 노화를 지붕 합판 위에 고정했죠. 혼자 보름 동안 못 3박스를 박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못을 박고 나서 제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팔꿈치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을 못 쓰니까 당연히 밥도 못 먹겠죠.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저희 아내가 밥을 제 입속으로 이렇게 떠먹여줘서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5년 5월 3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미완성의 상태로 2000년 11월 4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완성된 저희 집 살림집입니다. 건평은 40평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이제 커서 집을 훌훌 떠나고 지금은 저와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큰 집입니다. 나이가 들어 관리하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살림집 겨울 설경입니다. 이 사진도 저희 집 설경입니다. 강원도 산촌이라 그런지 겨울에 아주 눈이 많이 옵니다. 본체 옆에 6평 원형 흙집 사랑채가 보이죠. 이 사진은 봄 풍경입니다. 네, 이 흙집은 본체 옆에 있는 사랑채입니다. 6평 원형 흙집이죠. 물론 구두를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 집 거실의 아궁이 벽난로와 주방 모습입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천장은 그 찰주에 원형 석가래를 이렇게 걸어서 피라미드형 천장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생활 자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와 집짓기에 대한 홀로서기 능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이 의생활의 자립입니다. 내 몸을 내 스스로 돌보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내 건강, 내 생명을 잘 보살피는 것은 삶의 1순위입니다. 자연의 생명체들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병원으로 가는가 아니면 약국을 찾아가는가? 새들은 아프면 새병원에 갈까요? 그들에겐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가? 그들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능력을 흔히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지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도권 교육에서 수년간 공부하고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지요? 이러고도 과연 우리 인간은 최고의 존재, 즉 만물의 영장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돌보는 일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몸을 돌보는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크게 저는 반성하였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들에게는 분명 의사나 약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는 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큰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스스로 몸을 돌보며 사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의학 공부는 건강 공부요, 생명 공부입니다.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무병장수의 삶을 누리기 위한 공부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초 공부가 바로 의학 공부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위해 저는 서양의학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치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의 큰 장점이 있죠. 첨단 의료기기를 통한 검진 시스템과 또 응급수술입니다. 반면에 서양의학의 단점 또는 한계는 한마디로 대증요법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상이 나타나야 병으로 인식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보다는 나타나는 증상만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의 경우 아주 높은 혈압이라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 방식은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로 인한 또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고요. 그리하여 저는 의생활 자립 공부로서 서양의학보다는 대체의학 또는 자연의학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의학은 원인 치료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의 수많은 책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건강 공부, 생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깊은 산속에 계신 자연의학 분야의 명의 밑에서 공부도 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또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 동양의학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제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바탕엔 저희 생명 철학적 관점이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생명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이 몸을 잘 보살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때때론 돌팔이 노릇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부르면 건강 강의도 다녔습니다. 제가 한때 돌팔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돌팔이와 돌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돌팔이는 그야말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치료를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 의사요. 돌파리는 생명의 이치를 돌파한 사람을 뜻합니다. 생명의 이치를 터득하여 내 몸을 잘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생명의 이치를 공부하면 돌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이치에 따라 몸을 보살피는 생명의 양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손쉬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가족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결과 치유가 아니고 원인 치유여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치유하면 결과인 증상은 자연히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면 돈 많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귀족 치유이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의학의 3대 조건을 바탕으로 육잘 건강법이라는 무병장수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육잘 건강법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육잘 건강법이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6가지를 잘하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강법을 뜻합니다. 그 6가지란 잘 먹고, 잘 싸고, 잘 움직이고, 잘 웃고, 잘 자고,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만 잘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 6가지를 어떻게 잘하고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육잘 건강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강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식생활과 주생활과 그리고 몸을 돌보는 의생활에 대해 홀로서기 하는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건축 스승님 3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분 스승님들로부터 배운 집짓기의 4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분 스승님들이 가르침대로 이 4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저희 가족 살림집을 지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